여행 갔다던 아빠, 시골집 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사무실 창밖으로 회색빛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들뜬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지수의 사무실을 꽉 채우고 있네요.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지수는 미간을 찌푸린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대표님, 기상청 속보입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지방 출장길이 험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걱정 어린 보고에도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의 서명을 이어갑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지수에게 날씨 따위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이번 연말에는 꼭 내려오라던 친척들의 성화와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죠. 지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동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수냐, 밥은 챙겨 먹고 일하는겨? 아빠 나예요. 이번 연말에 못 내려가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짬이 안 나네. 아이고, 잘 생각했다. 안 그래도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운디 뭐하러 고생해서 내려와.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와서 집에 없다. 여행? 아빠가 웬일로 여행을 다 갔어? 알겠어요. 보일러 끄고 갔지? 나 끊을게요. 수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들떠 있습니다. 지수는 그 목소리가 묘하게 거슬렸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며 지수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지수의 차가 매끄럽게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하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여보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방 전광판에는 사고 처리 중 정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는데. 시간 없는데. 지수는 답답한 마음에 핸들을 꽉 쥐어봅니다. 앞서가던 화물 트럭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엉키는 바람에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도로 위에서 지수의 초조함은 극에 달합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음성이 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사고 구간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국도로 진입합니다. 지수는 흙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바라보다가 멈칫합니다. 새로 안내된 국도 경로가 하필이면 아버지 동수가 사는 시골집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운명처럼 다가온 우회로 앞에서 지수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여행을 가서 집에 없다고 했으니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눈 내리는 차가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홀로 지낼 아버지의 낡은 집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도로 통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수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립니다. 그냥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자. 여행 갔으면 마당에 차라도 없겠지. 지수는 핸들을 꺾어 국도 진입로로 차 머리를 돌립니다. 눈 덮인 도로는 미끄럽고 위험해 보이지만 지수의 차는 거침없이 눈보라 속을 뚫고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성공한 도시 여자의 세련된 세단이
덜컹거리는 시골 비포장도로 위를 위태롭게 달려갑니다. 하얀 눈 세상 속에 고립된 듯한 기분, 지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눈을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수의 차가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지수의 눈에 들어온 건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아버지의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면 응당 없어야 할 트럭이 하얀 눈을 이불처럼 덮어쓴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지수는 이상한 예감에 차 시동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트럭을 바라봅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불쑥 누군가의 머리가 솟아오릅니다. 옆집 사는 박 이장님이 지수의 차를 알아보고 반가움 반, 걱정 반 섞인 얼굴로 말을 건네시네요. 아이고, 이게 누구여? 서울 간 지수 아니여? 너희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갈라고 옮겨. 지수는 차 창문을 내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박 이장님을 쳐다봅니다. 박 이장님은 지수의 표정을 읽지 못한 채 혀를 차며 말을 이어가십니다. 아니, 며칠 전에 지붕 고친다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지 뭐여. 내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돈 아깝다고 기어코 집으로 오더라고. 박 이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여행을 갔다던 아버지의 말은 딸이 걱정할까봐 둘러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엽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훈훈한 온기 대신 싸늘한 냉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의 전원은 꺼져 있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수는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며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누구여? 이장 왔는가? 방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아버지 동수였습니다. 한쪽 다리에는 투박한 석고 깁스를 하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힘겹게 몸을 지탱하고 계시네요. 다른 한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는데 그 위엔 김치 한 조각과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이 놓여 있습니다. 지수를 발견한 동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동수는 들고 있던 쟁반을 등 뒤로 황급히 숨기려 합니다. 아, 아니. 지수 네가 여길 어떻게 해? 나는 그냥 잠깐. 동수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성공을 만끽하던 자신과 차가운 냉골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죠. 지수는 성큼성큼 다가가 동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여행 갔다며, 친구들이랑 송년회 한다며. 지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옵니다. 동수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이고, 별거 아녀. 그냥 살짝 삐끗한 건디 네가 알면 또 일도 못하고 달려올까봐 그랬지. 나는 진짜 괜찮다. 끝까지 딸 생각뿐인 아버지의 변명이 오히려 지수를 더 화나게 만듭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깁스한 다리와 식어빠진 컵라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속상함과 죄송함, 그리고 아버지의 미련한 희생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지수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쏘아붙이듯 말합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리고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기름 아낀다고 이러고 사는 거야?
내가 보내주는 용돈 다 어디다 쓰고 궁상이야, 궁상이. 지수의 고함에 동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입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다가는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화를 사기기 위해 지수는 거칠게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당장 뭐라도 해서 아버지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냉장고를 향해 걸어가는 지수의 뒷모습이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동수는 그런 딸을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부엌의 차가운 공기가 지수의 옷깃을 파고들지만 지금 지수의 마음속에 이는 열불보다는 차갑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씩씩거리며 거칠게 냉장고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텅 비어 있을 거라 예상했던 냉장고 안이 무언가로 꽉 차 있어 당황스럽네요. 반찬통이나 신선한 식재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대신 투박하게 포장된 종이 상자들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하늘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군요. 지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꺼내보려 손을 뻗는 순간 거실에서 동수가 절뚝거리며 다급하게 다가와 지수의 손을 막아섭니다. 아유, 문 닫아라. 냉기 다 빠진다. 그거 읍내 보육원 애들 줄라고 포장해 둔겨. 동수의 설명에 지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정작 본인은 다리가 부러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남을 위한 선물만 냉장고가 터지도록 채워둔 아버지라니요. 지수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지만 동수는 오히려 배달을 못 간 것이 미안한 듯 쩔쩔맵니다. 내가 걔들한테는 산타 할아버지 아니냐. 1년 내내 이날만 기다리는데 다리 좀 아프다고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트럭 클러치를 밟을 수가 있어야 가지. 동수의 시선이 닿은 곳은 냉장고 옆에 걸린 낡은 달력입니다. 달력에는 빨간색 매직으로 오늘 날짜에 큼지막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산타 가는 날이라고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입니다. 지수는 더 이상 화를 낼 힘조차 빠져버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어둑한 거실 구석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 하나가 지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 옆 자리에 조그만 트리가 놓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철사로 엉성하게 뼈대를 만들고 초록색 털실을 듬성듬성 감아 만든 아주 조잡한 모양새죠. 지수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꼬물꼬물 만들어 아빠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못난이 트리입니다. 세월이 흘러 털실색은 누렇게 바래고 철사는 찌그러져 볼품없지만 꼬마 전구 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홀린 듯 다가가 트리의 거친 털실 질감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져봅니다. 이거 아직도 안 버렸어? 이렇게 낡고 흉한 걸 왜 여태 거실 한복판에 뒀어? 지수의 물음에 동수는 트리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듯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동수의 거친 손이 트리의 꼬마 전구를 매만집니다. 네가 처음 만들어준 트리잖아. 아빠 눈에는 백화점에 있는 그 어떤 비싼 트리보다 이게 제일 이쁘고 귀하다.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지수랑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 동수의 투박한 진심이 지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내립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는 거짓말도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거짓말도 결국은 딸을 위한 배려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지수의 눈가에 그만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고입니다. 초라하고 궁상맞아 보이던 아빠의 집이 실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궁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지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반짝이는 못난이 트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도 없다는 듯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쳐내고는 코트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냉장고 속에 갇혀있던 하늘 보육원 선물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 품에 안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갑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낡은 트럭. 짐칸에 상자들을 싣는 지수의 손길이 제법 야무지고 단단해 보이네요. 동수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뒤따라 나와 극구 말려보지만 지수의 고집을 꺾기엔 역부족입니다. 아빠는 가만히 앉아서 길 안내나 해.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지수의 당찬 선언에 동수는 엉겁결에 입을 다물고 지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막상 운전석에 앉으니 최신형 세단에만 익숙한 지수에게 낡은 트럭의 수동 기어는 낯설고 투박하기만 하죠. 지수는 닳고 닳아 반들거리는 기어봉을 잡고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봅니다. 카앙, 털털털하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트럭 전체가 경운기처럼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멈춰버릴 듯 위태로운 엔진 소리지만 지수는 아래 집수를 꽉 깨물고 클러치를 밟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눈 쌓인 마당을 빠져나가자 바퀴가 헛돌며 차체가 기우뚱거려 지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수가 손잡이를 꽉 잡으며 다급하게 훈수를 둡니다. 지수야, 클러치를 너무 확 떼면 안 돼야. 살살 아기 다루듯이 살살 떼면서 엑셀을 밟아라. 지수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발끝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평소에는 잔소리라고 치부했을 아버지의 말이 지금은 눈길 위에서 생명을 지켜줄 동아줄처럼 느껴집니다. 동수의 손짓에 맞춰 기어를 2단으로 바꾸자 트럭은 짐승이 으르렁대듯 힘을 내며 눈길을 치고 나갑니다. 오래된 트럭의 히터는 고장이 났는지 미지근한 바람조차 나오지 않아 차 안은 바깥만큼이나 시리도록 춥습니다. 두 사람은 신호 대기 중에 하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서로의 얼어붙은 손을 녹여줍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눈발은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동수는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기다리다 지쳐 잠들지는 않았을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원장님한테 늦는다고 전화는 했는데 애들이 오매불망 기다릴 건디 큰일이네. 아버지의 초조한 혼잣말을 들은 지수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보육원까지의 거리를 곁눈질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기어를 바꾸고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아 속도를 높입니다. 눈 덮인 시골길 위를 낡은 트럭 한 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타의 썰매처럼 어둠을 뚫고 질주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수의 손은 차갑게 얼어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낡은 트럭이 드디어 하늘 보육원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 덮인 운동장을 비추자 기다렸다는 듯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최 원장님이 한달음에 달려 나오십니다. 털모자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마치 둥지를 떠나는 병아리들 같습니다. 아이들은 트럭을 보자마자 산타 할아버지 오셨다 하고 소리치며 발을 동동 구르며 환호합니다. 지수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짐칸의 잠금 장치를 풀고 훌쩍 뛰어 올라갑니다. 차가운 금속 바닥이 발바닥을 시리게 하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죠. 지수가 짐칸 안쪽에서 선물 상자를 하나씩 집어
아래로 건네주면 동수가 불편한 다리로 받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동수는 깁스한 다리가 아플 법도 한데 통증조차 잊은 듯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자, 이건 우리 민수 거, 이건 씩씩한 철수 거. 다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 몸집만한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깨르르 웃으며 동수의 품에 안깁니다. 그 모습을 트럭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수의 입가에도 어느새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챙기던 최 원장님이 지수 쪽으로 다가와 트럭 짐칸을 올려다보며 말을 건네십니다. 지수 씨죠? 아유, 이 눈길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버님이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셨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노령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아이들 선물을 마련하신 거예요. 최 원장님의 말씀에 지수는 선물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구분 등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늘 돈 걱정 마라, 넉넉하다. 큰 소리치던 아버지가 정작 본인은 컵라면을 드시면서 아이들을 위해 1년을 바쳐오신 겁니다. 지수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모든 선물이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텅 빈 트럭 짐칸에 지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 볼이 빨간 꼬마 아이 하나가 트럭 바퀴 옆으로 다가와 지수의 바짓단을 조심스레 잡아당깁니다. 누나는 산타 할아버지 썰매 끄는 루돌프예요? 코가 빨개요. 아이의 엉뚱하고 순수한 질문에 지수는 당황하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추위에 빨개진 코 때문에 영락없는 루돌프 꼴이 된 자신의 모습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싫지는 않네요. 지수는 짐칸에서 내려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털모자를 고쳐 씌워주며 다정하게 대답해줍니다. 그래, 누나가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의 루돌프야. 선물 마음에 들어?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품에 안은 상자를 소중하게 꼭 끌어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미소는 지수가 성공해서 갖다 드린 비싼 선물 앞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입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 틈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화면에 담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됩니다. 눈 내리는 보육원 마당, 낡은 트럭과 투박한 선물 상자들,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 이 모든 풍경이 어우러져 지수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새겨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훈훈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뒷베란다 보일러실로 향합니다. 아까 얼핏 봤을 때 스위치 접촉 불량인 것 같았던 보일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죠. 공구함을 뒤져 드라이버를 찾아낸 지수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어기 커버를 열고 느슨해진 전선을 단단히 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웅하는 기계음과 함께 멈춰있던 보일러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멈춰있던 이 집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소리에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이제 집안을 데우는 건 보일러에게 맡기고 지수는 사람의 온기를 채우기 위해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울에서 챙겨온 식재료들과 텃밭에서 아빠가 뽑아뒀던 배추며 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탁, 탁, 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적막하던 시골집의 공기를 기분 좋게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차가웠던 부엌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감싸안네요. 동수는 식탁 의자에 얌전히 앉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는 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라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압력밥솥에 증기배출축 끝에서 치잉 마이너스하고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며 갓 지은 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밥 다 됐어. 숟가락 놔. 지수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동수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수저통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김치찌개가 식탁 중앙에 자리를 잡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밥상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별다른 대화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넘기며 식사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사르르 녹으며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풀리는 기분입니다. 동수는 자신의 찌개 그릇에 있는 고기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슬그머니 지수의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서울 가서 일하려면 든든해야지. 너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참 좋아했잖냐. 지수는 밥 위에 올려진 고기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숟가락으로 밥과 함께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는 국자를 들어 동수의 국그릇에 두부와 국물을 듬뿍 덜어주며 밥을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지 동수는 밥보다 딸의 먹는 모습만 봐도 좋은가 봅니다. 어느새 보일러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와 뜨끈해지고 훈훈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지만 이 작은 집만큼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만이 오가는 이 식탁 위에서 부녀는 오랜 오해와 앙금을 말없이 씻어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밥 공기를 깨끗이 비우고는 물컵을 들어 시원하게 물을 들이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동수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얼굴로 남은 밥을 국물에 말아 싹싹 긁어먹습니다. 늦은 밤 소박하지만 풍성했던 저녁 식사가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동수가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쟁반과 과도를 챙겨 거실로 나옵니다. 평생 망치와 톱만 쥐고 살아온 투박한 손으로 작은 사과를 깎으려니 영폼이 엉성하고 위태로워 보이네요. 사과 껍질은 끊어질 듯 말 듯 두껍게 깎여나가고 뽀얀 속살보다 버려지는 껍질이 더 많아 보일 지경입니다. 동수의 손안에서 사과는 점차 매끈한 모양이 아니라 각지고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이 답답해 당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동수는 개 중에 그나마 모양이 제일 나은 조각을 골라 지수 앞으로 쑥 내밉니다. 자, 이거 먹어라. 못생겨도 맛은 꿀사과요. 농약 안 치고 키운 거라 몸에도 좋다. 지수는 삐뚤빼뚤 깎인 못난이 사과를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무는데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네요. 입안에서 맴도는 단맛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보니 이 사과가 거실 구석에서 반짝이는 저 못난이 트리와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사과를 오물거리며 트리 앞으로 다가가 찌그러진 철사,
뼈대와 색이 바랜 털실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어 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트리 불빛이 지수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지수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수는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 있는 동수의 낡은 깔깔이 점퍼 주머니 속에 슬그머니 찔러 넣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봤으면서도 괜히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이며 딴청을 피웁니다. 딸이 주는 용돈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동수 나름의 배려이자 자존심인 셈이죠.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려다 트리를 만지던 동수의 손등에 난 자잘한 상처들을 발견하고 맙니다. 추운 날 장갑도 없이 일하다 긁힌 상처들이 붉게 부어올라 있는 걸 보니 지수의 마음이 다시금 짠해집니다. 지수는 서랍장 위에 놓인 먼지 쌓인 구급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고 연고와 밴드를 찾아냅니다. 손이 이게 뭐야? 장갑 좀 끼고 하지. 가만히 있어봐요. 약 바르게. 지수가 짐짓 타박하는 말투로 말하며 동수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갈라지고 터진 아버지의 손바닥 감촉이 지수의 손끝에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지수가 상처 부위에 조심조심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동안 동수는 어린아이처럼 얌전히 손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가울 법도 한데 동수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있네요. 치료가 끝나자 동수는 밴드가 붙은 손을 들어보며 훈장을 받은 사람 마냥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꼬마 정구의 따스한 주황색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남은 사과를 나눠 먹으며 깊어가는 겨울밤을 함께합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지만 못난이 트리 앞에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새 세상을 하얗게 덮었던 폭설이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투명한 겨울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붕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며 녹아내리고 있네요. 지수는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 트렁크에 짐 가방을 실으며 짧았지만 강렬했던 고향 집에서의 시간을 정리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울리지만 어쩐지 그 차가움마저 상쾌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닐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동수가 마당으로 배웅을 나옵니다. 동수의 손에는 차가운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는데 아마도 딸이 운전하면서 졸지 않기를 바라는 투박한 마음이겠죠. 마치 산타에게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허허허하고 소리내어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눈 덮인 마당의 고요함을 깨고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지수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창문을 내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빠 나간다. 내년엔 내가 진짜 크고 예쁜 트리 사올게. 정구도 오색 찬란한 걸로. 지수의 약속에 동수는 아이고 됐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지수의 차가 눈 녹은 질척한 땅을 밟으며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백미로 속을 들여다보니 점처럼 작아지는 동수의 모습이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수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삼키며 핸들에 달린 버튼을 눌러 김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비서 나야. 오후 미팅 일정 30분만 뒤로 미뤄줘요.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평소라면 1분 1초를 다투며 재촉했을 지수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없이 차분하고 여유롭게 들립니다. 전화를 끄는 지수의 시선이 무심코 조수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동수가 깎아주었던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사과 한 알이 덩그러니 놓여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못난 사과가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심장처럼 느껴져 지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엑셀러레이터를 부드럽게 밟습니다. 지수의 차가 좁은 국도를 빠져나와 뻥 뚫린 고속도로를 향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이제 지수는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라 백미러 속의 풍경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서울로 돌아갑니다.